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가해자가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자의 결혼 가능성이 미취업자보다 남성의 경우 5배, 여성은 2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논란으로 세정제, 각종 화학세제가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구연산, 과탄산, 베이킹소다 같은 천연 재료로도 얼마든지 세정 효과를 볼 수 있다니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12,000여 건으로 사고로 6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25% 증가했고 보행 중에 차에 치여 숨진 경우는 75%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접수된 사고 영상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가 뛰어가다 사고를 당한 경우가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자전거를 타다가 차와 부딪힌 사고도 34%로 집계됐습니다. 연구소는 야외 활동이 많아진 5월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가해자가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는 비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아동학대 적발 건수는 지난 2006년 5,202건에서 지난해 11,709건으로 9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으로 아동학대 가해자가 기소된 비율은 지난 2013년 31.4%에서 2014년 23.9%, 지난해에는 17.1%까지 떨어졌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가해자의 상당수가 가정으로 돌아가 면담이나 교육 등의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업자의 결혼 가능성이 미취업자보다 남성의 경우 5배, 여성은 2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남녀 3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취업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취업자의 결혼 확률은 미취업자보다 남성의 경우 4.9배, 여성의 경우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남녀 모두 미취업 기간이 장기화할수록 초혼 연령도 늦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의 경우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나면 초혼 연령은 4.6개월 늦어졌으며 여성의 경우도 미취업 기간이 1년 길어지면 초혼 연령은 약 1.9개월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동 청소년은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새싹이자 희망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불행하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즐겁게 풀밭을 뛰노는 아이들의 밝은 미소. 그러나 이 미소가 점점 사라지고 불행한 아이들이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9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 조사 대상인 OECD 22개 회원국 중 꼴찌였습니다. 지난해 19위를 기록했다가 다시 곤두박질 친 겁니다. 주관적 행복지수는 어린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행복 정도를 OECD 평균 100점과 비교해 점수를 낸 겁니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스페인으로 118점,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113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캐나다, 체코 등은 한국과 함께 80점대에 머물렀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5명당 1명꼴로 자살 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초등학생은 17.7%, 중학생 22.6%, 고등학생 26.8%에 달합니다. 연구소는 아이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성적이나 경제 수준보다 화목한 가족을 꼽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 자살 충동도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 청소년들 삶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성적이나
부모들의 경제적 지위보다도 부모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악의 출산율에 그나마 세상의 빛을 본 아이들에게 웃음을 되찾아주는 일은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영원한 과제입니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 20대 스마트폰 중독률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0대는 29.2%, 10명 중 3명이 스마트폰 중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 속도도 빨라 2011년 11.4%였던 스마트폰 중독률은 3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젊은 층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인터넷 중독률보다도 3배 가까이 높아 청소년기 시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거북목 등 나쁜 자세를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육체적 부작용뿐 아니라 정서 불안이나 사회성 결여 등의 우려도 나왔습니다. 청소년의 56%는 아버지와 일주일에 1시간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고 답해 부모 간 대화 단절과 중년 남성의 저녁 없는 분주한 삶의 단면을 함께 보여줬습니다.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7.4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해 청소년 사망 원인으로 자살이 교통사고나 암보다 많았습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운전을 하거나 보호자가 리모컨으로 조정할 수 있는 어린이용 전동 자동차. 수십만 원에 달하는 만만치 않은 가격에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타면은 신기하잖아요. 스스로 움직이는 게.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발로 조작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흥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비자원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12개 업체의 전동 자동차를 분석한 결과 4개 제품의 인조가죽 시트 등에서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되는데 일부 제품에선 기준치를 무려 24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간이나 신장 그리고 생식기 쪽에 장애를 일으키는 내분비계 장애 추적 물질로 어린이들이 만지거나 입에 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업체들은 유해 물질이 나온 가죽 시트 등에 대한 무상 교환 등 자발적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또 운행할 때 생기는 소음에 대한 조사 결과 모든 제품이 진공 청소기를 돌릴 때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측정됐고 한 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능한 거리는 40분에서 2시간까지 제품별로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세월의 흐름에 발맞춰 인기를 끄는 신생아 이름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동안의 추이를 되짚어봤습니다. 대법원이 출생신고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가장 인기 있는 신생아의 이름은 남아는 민준, 여아는 서연입니다. 6, 70년 전만 해도 인기 있는 이름 순위권에 아예 없었지만 2000년대 이후엔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해왔습니다. 남자아이의 경우 1940년대부터 30년간 영수가 가장 많았고 이후엔 정훈, 지훈이라는 이름을 부모들은 선호해왔습니다. 딸의 이름은 변화의 추이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지금은 흔히 접할 수 없는 영자와 영숙, 미숙부터 10년 주기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시대와 관계없이 가장 많은 이름으로는 남자 지훈과 여자 영숙이었는데 지훈은 여전히 선호하고 있지만 50년대 가장 인기를 끌던 영숙은 지난해엔 단 한 명만 신청하는 데 그쳐 시대의 변화를 실감케 했습니다. 한 글자로 된 외자 이름은 남자는 준, 여자는 진이 가장 많았지만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20위권 안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또 한자 이름의 득세 속에 한글 이름은 매년 꾸준히 늘어왔는데 최근 몇 해 동안 한결과 사랑이 남녀 신생아들에게 가장 많이 지어진 한글 이름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마다 5월부터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어 발생하는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이 증가합니다. 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원충에 의해 발생하는데 세균성 이질,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살모넬라 감염증이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5월에서 9월 발생한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은 모두 186건으로 지난 1년간 발생한 건수의 44%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런 감염병에 걸리면 설사, 구토, 복통과 같은 위장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생깁니다. 어린이나 노인과 같은 노약자의 경우 심각한 탈수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 어린이나 노인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인성 질환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구토나 설사 등 증상이 좀 더 중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심각한 탈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방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예방은 개인 위생 관리에 달렸습니다. 강조되는 건 손 씻기, 조리기구의 소독. 특히 칼과 도마는 오염되기가 쉬워 사용 후 끓인 물로 소독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또 채소나 과일, 생선, 육류별로 칼과 도마는 따로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미생물은 실온에서 증식이 빨라 조리한 음식은 바로 먹고 남은 음식은 냉장,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긴 연휴나 휴가철이면 어김없이 어린아이를 찾아달라는 부모의 신고가 빗발칩니다. 최근 들어 많이 줄기는 했으나 연간 접수되는 아동 실종 신고는 여전히 2만 건에 육박합니다. 이에 따라 미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허청 통계를 보면 2011년 91건에 그쳤던 미아 방지 기술 특허 출원이 지난해 2배가 넘는 189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출원된 기술은 대부분 근거리 통신과 이동 통신을 이용한 것들입니다. 근거리 통신을 이용한 대표 기술로는 아이의 블루투스 기기와 부모의 스마트폰을 연동해 아이의 위치 정보 등을 부모에게 전송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아이가 근거리를 벗어난 때는 이동통신 단말기 위치 추적 기술을 이용해 신속한 미아 찾기가 가능합니다.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미아 방지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안에 따른 아이의 생체 신호 변화를 감지해 보호자의 스마트폰에 알려줍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이 소중한 우리 아이의 안전지킴이가 되고 있습니다. 햇빛이 뜨거워지면서 자외선도 강해지고 있는데 이때 피부는 물론 눈도 위협받게 됩니다. 특히 시력 상실을 부르는 황반 변성이 늘고 있는데 자외선이 주요 원인이어서 외출하실 때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에 도심 곳곳이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선글라스를 낀 사람도 있지만 무방비로 햇빛을 맞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특히 5월은 자외선 A의 강도가 가장 큰 시기. 자외선은 백내장뿐 아니라 시력 상실 위험까지 있는 황반 변성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황반의 색소에 의해서 일부가 흡수가 되지만 흡수가 되지 않은 나머지는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서 세포 변화를 일으키고 이것이 황반 변성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에 선글라스나 모자를 착용해서 눈에 들어가는 자외선 양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 좋고 특히 자외선이 강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외출하려면 선글라스나 모자를 착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선글라스를 구입할 때는 렌즈의 자외선 차단 지수가 100%인지 확인해 반드시 자외선 코팅 처리가 된 제품으로 구입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 어른보다 안구가 약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야외 활동 시 안구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5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아동학대 긴급진단 세미나 및 네트워크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황인자 국회의원과 전국 아동 여성 안전 네트워크가 주최한 행사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오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황인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아동학대가 매년 증가하다가 최근 10,000건을 넘어섰고 형태도 훈육이나 체벌을 넘어 심각한 강력 범죄가 이어지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2011년 6,058건이던 아동학대 사례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다가 최근에 이르러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2015년 11,709건으로 지난 5년 사이에 3배나 급증했습니다. 수적 증가뿐 아니라 그 양태도 단순한 훈육이나
체벌의 차원을 넘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아동학대 위험 예방을 위한 선별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의 발제가 있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학대 피해 아동 위기 개입을 위한 현실과 대응,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전략과 향후 법 제도적 개선 방안 등 전문가들의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또한 평소 아동과 여성의 안전 및 행복, 건강한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온 단체들이 모여 공동 네트워크를 만들고 정책적 제언도 발표한 네트워크 발대식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아동학대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자리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터넷에 올라온 재미있는 영상을 알아보는 포커스 핫클립 시간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영상이 올라왔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하얀 눈이 쌓인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한 도로가 떠들썩합니다. 동물 옷부터 풍선 의상까지 별난 복장을 갖춰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거리를 헐레벌떡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들 뒤를 바짝 쫓아오는 산타의 썰매를 끄는 술록들 때문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해마다 겨울 축제 기간에 열리는 이벤트 중 하나인데요.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참가자들이 재밌는 분장을 하고 정해진 구간을 술록과 함께 달리는 겁니다. 투우처럼 빨간색 천을 흔들며 돌진하는 술록을 유혹하는가 하면 뒤만 졸졸 쫓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까지 가까이서 술록을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경험에 신이 난 표정이네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잔디밭에서 쉬는 대형 개. 뭔가를 봤는지 안절부절 못합니다. 바로 코앞에 길을 잃은 듯한 야생 새끼 토끼를 발견한 건데요. 처음에 냄새를 맡고 멀찌감치 서 경계하더니 호기심을 보입니다. 그런 따뜻한 눈길을 안 걸까요? 놀아달라고 말하는 듯 자신보다 몇 배나 큰 개에게 장난을 거는 새끼 토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이 둘을 보니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처럼 보이네요. 아기 침대 안에서 어린 아들과 함께 아내를 쳐다보는 남자. 3년 전 첫 아이의 임신 과정을 뮤직비디오로 제작해 화제가 된 영국 팝밴드 맥플라이의 톰 플래처입니다. 이번에도 둘째 아이의 탄생 과정을 직접 부른 노래와 함께 영상으로 만든 건데요. 동생을 목 빠지게 기다린 아들과 만삭이 되어가는 아내의 배 등 일상의 순간을 매일 사진으로 찍어 스톱모션 기법으로 연출했습니다. 9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잠시 집을 비우는 엄마. 마침내 인형 같은 아기를 안고 나타나 비로소 한자리에 모이는데요. 사랑스러운 가족의 모습이 무척이나 단란하고 또 행복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의 대표로 있는 박영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혼모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은 미혼모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직접 만나거나 보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미혼모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미혼모들은 있는데 내가 생활해왔던 공간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미혼모 지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아현 씨는 5년 전 미혼 임신을 들키지 않으려고 배를 꽁꽁 싸매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가 임신 사실을 알아챘고 사장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해고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이 미혼모들을 직장에서 사라지게 하고 보이지 않게 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면 본인이 계속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자퇴를 강요당했습니다. 몰래 낙태하거나 방학을 이용해 아이를 낳고 입양 보낸 사람들 외에는 모두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직장과 학교에서 쫓겨나고 사라진 미혼모들은 함께 살던 가족과 마을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미혼모가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 새로운 직장, 새로운 마을에 가서도 미혼모임이 드러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사회활동은 물론 동료나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 맺기에도 제약을 받습니다. 이것은 미혼모 가정 아동의 또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 부당한 현실을 미혼모, 특히 양육 미혼모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과 법률, 우리가 맺은 국제협약들에 의하면 이 모든 현실은 부당하고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에 기초해서 미혼모의 권리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미혼모들은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있는 그대로 인정되고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 죄도 아니고 잘못도 허물도 아닙니다. 미혼모들을 생활의 터전에서 쫓아내고 보이지 않게 강요하는 모든 행위들을 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 외에도 미혼모라서 겪는 다양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해 줄 것을 중앙과 지방의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미혼모들에게 있습니다. 둘째, 미혼모라는 사실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다른 임산부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산전 후 휴가와 육아휴직, 태아 검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기르는 여성들에게 동일한 보장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근로감독을 통해 미혼모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미혼모라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는 대로 미혼모도 적성과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10년 교육부는 자퇴나 전학을 강요하는 잘못된 학교 관행을 시정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임산부 학생과 엄마 학생을 고려하지 않는 대학 교육 환경으로 대다수 대학생 미혼모가 학업을 중단하고 포기하는 현실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대학들은 모든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며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물리적, 문화적 환경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미혼모가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사회,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뮤지컬 캣 조르바가 가정의 달 5월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기간은 5월 29일까지이며 장소는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내 극장 용입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쉽고 재밌는 패밀리 클래식 콘서트 와우 클래식 앙상블이 열립니다. 예시는 5월 21일이며 장소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챔버홀입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동요를,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전하는 우리 동요 사계절 가족 음악회가 열립니다. 기간은 5월 2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장소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MC어터입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년소녀 합창단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우리 동요의 세계로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출생아 100명 중 5.5명 이상이 기형아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환경오염, 프탈레이트 같은 환경 호르몬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엽산 부족도 기형아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임신부 여러분께서는 미리 잘 챙겨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